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새해 첫 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벌써 2월을 코앞에 두고 있죠. 새해 들어서도 코스피는 전년 말에 기세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5,000선 넘겨서 5,100선까지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시장 이렇게 여전히 강한 구간 안에서 고객 여러분의 계좌 수익은 어떻게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내용들 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벌써 2월이 목전에 왔어요. 그래서 2월 전반적인 주식 전략에 대한 의견 담을 리포트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그리고 크래프톤과 S-오일 각각 목표가 상향하는 내용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원전 모멘텀에 대한 의견 담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주식 전략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넥스트 머니 무브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돈의 흐름이 향할 다음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봐야 하겠죠.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말 보였던 저력을 유지하면서 코스피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는 일단 지수로 봤을 때 상승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췄어요.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고 5,000선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았죠.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밸류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만 사실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구간이라는데 일단은 주목을 했습니다. 실적이 견인한 주가의 상승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실적 추정치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대적인 이 지수의 수준은 높아졌을지언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실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6배 수준으로 밸류에 대한 부담은 주가가 오른 만큼 커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적의 주가 상승을 얼마나 받쳐줬는가라는 부분 봤을 때 지난 3개월간 코스피가 30% 상승하는 동안 EPS 그러니까 기업들 전반의 주당 순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 37% 상승을 했습니다. PER은 때문에 오히려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일단 밸류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 먼저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는 일단 살아있다는 점, 여기에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 기조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 더해서 당분간 전체적인 시장의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승을 이끌어왔던 게 반도체의 저력이었죠. 이 반도체의 주도력은 반도체 업종 실적 추정치 상향의 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의 쏠림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우려사항이라고 해야 하겠죠. 해서 다른 쪽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책 모멘텀에 따른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코스닥 그리고 고배당주로의 관심 확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2월 선호 업종으로는 이익 모멘텀이 여전히 긍정적인 반도체와 산업재,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 증권, 그리고 지주 이렇게 꼽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 투자 유인 확대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부흥 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닥, 그 안에서 종목 선별보다는 지수에 조금 더 초점 맞춘 대응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고요. 이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된 개별 기업 리포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삼성전기 리포트입니다. 기판, 예약해야 할 판이라는 제목이에요. 라임이 살아있는 제목인데요. 기판이 엄청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겠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박준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FCBGA,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받쳐주는 핵심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쪽에서의 모멘텀에 특히 주목해서 삼성전기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현재 이 서버용 FCBGA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데 일단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반 고객사들의 선제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판매사,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고객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했고요. 나아가 사양이 높아질수록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해서 앞으로 사양이 높아지는 구간 안에서 삼성전기의 가격에 대한 협상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구조적 업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에 전장용 FCBGA 같은 경우도 사실 전기차 업황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원재료 가격의 제품 가격의 정가가 일어나기 전에 FCBGA를 미리 좀 확보하자라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자동차 쪽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가 고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요. 때문에 이 안에서 전장용 FCBGA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높은 확률로 예측 가능한 부분이겠죠. 해서 FCBGA 전반의 공급자 우위 구도는 서버용이든 전장용이든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큰 틀에서의 전망이고요. 여기에 MLCC 또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가격 인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면 FCBGA 마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분기 4분기 실적 수익성을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던 바 있고요. 1분기 실적 역시 기존 추정치 대비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수익성 개선의 중심에 있는 FCBGA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국면 안에서도 타 기판 대비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판가 전이가 용이한 상황이고요. 수급이 타이트한 만큼 추가 판가 인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는 점 감안해서 삼성전기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삼성전기 실적 상향 흐름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타이트한 수급에 올해 하반기 생산 능력을 풀로 가동하는 것, 그 안에서 판매 가격 인상 지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모두 반영해서 타겟 밸류 그리고 이익 추정치 함께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 역시 기존 36만 원이었던 걸 40만 원으로 11%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 크래프톤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겼죠. 이 살아나는 분위기 안에서 수급이 좀 도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때문에 수급이 많이 가지 못했던 게임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날들도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예요. 1분기 서프라이즈 기대, 매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사실 이 크래프톤 주가는 지난해 4월 이후에 내내 내림세를 보였어요. 다만 올해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날의 저점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강력한 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5일선, 21선, 61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 5일선이 21선을 넘어섰고 또 61선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은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미석 애널리스트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중국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화평정영입니다. 이 화평정영의 1월 이후 매출의 반등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센서타워 iOS 기준 화평정영의 1월 1 평균 매출은 4분기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OS 기준 화평정영의 4분기 매출 순위는
5위까지 하락했던 바 있습니다만 1월 들어서는 누적 매출 순위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4분기 실적은 썩 좋지 않을 걸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화평정영 프로모션 강도 조절에 따른 중국 매출의 감소가 일단 있었고요. 또 8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해요. 다만 1분기는 이 화평정영을 중심으로 모바일 부문 회복세가 관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예상한다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화평정영 같은 경우는 춘절 업데이트가 2월에 예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 성과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평정영의 매출 반등세, 올해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매출의 반등세를 감안해서 연간 실적 추정치 크래프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기존 38만 원이었던 걸 39만 원으로 소폭 상향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민석 애널리스트는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좀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봤어요. 2월 업데이트 이후에는 추가 매출 상승세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실적에 기인한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3월 이후는 지난 사례를 봤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반영해서 제목에서 보이듯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목표가 상향된 이 종목인데요. S-오일이에요. 이진호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로 인한 정제설비 가동률 하락 가능성이라는 제목이에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5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꽤 추세적인 반등세를 긴 기간 반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 2배 이상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진호 애널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S-오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약 9%가량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 수익성 전망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의 회복이 이 목표가 상향의 근거로 작용을 했고요.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는 이유는 정유사가 원유를 사올 때 지불하는 가격, OPS, 그러니까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될 텐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하락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하는 점 꼽았어요. 그리고 한파로 인한 등경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수익성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이제 결론이죠. 발표된 4분기 실적을 보면 정제마진 강세로 인한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 조정과 3월부터 시작되는 정기보수 부분을 반영해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5%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OSP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한파의 영향으로 등경유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전 전망 대비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이란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을 덮친 한파의 영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중부 지역의 정제설비 가동률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S-오일 같은 경우도 단기에 주가의 상승 압력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우건설이에요. 지난주 이 원전 모멘텀 반영한 현대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담은 리포트 전달해 드렸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해외 원전 대열 합류 준비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김기룡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수원을 앞세운 팀코리아는 체코 전력공사와 두코바니 5, 6호기에 대한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2월 연말에는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이 계약 안에서의 설계 그리고 조달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을 공시했던 바 있고요. 김기룡 애널리스트는 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참여가 백지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 역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수순이 될 거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올해 대우건설은 이 체코 원전을 통해서 첫 번째 해외 대형 원전 시공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다라고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이 현재 팀코리아를 통한 해외 대형 원전 사업은 올해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서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대우건설의 이 팀코리아를 통한 해외 원전 진출의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업종 내 최선호주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현대건설인데요. 이 현대건설과 비교해서 봤을 때 글로벌 기업과 협력 구조를 통한 북미 또는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점에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팀코리아를 통한 원전 사업은 민간사와의 협력 구조 대비 안정적인 마진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편 시공에 국한된 사업 영역이다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현대건설과는 다르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해서 가져가는 모멘텀은 딱히 없다라는 부분 역시도 한계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만 해외 원전 분야에서 첫 번째 실질적 성과를 거의 달성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팀코리아를 통한 해외 원전 이 수주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건 어찌됐든 대우건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로서 멀티플 상향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꽤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바 있기는 해요. 다만 그렇게 오른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의 수준은 액면가 5,000원을 이제 겨우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업종 내 차선호주로 끌어올리는 의견과 함께 타겟 밸류를 높이면서 목표 주가 기준 5,400원이었던 걸 6,000원으로 20% 상향 조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몇 가지 내용들 준비해온 것들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달 2월에 첫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